59살. 꿈을 꾸고 액션으로 옮기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꿈 이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몇 배로. 그래서 항상 큰 꿈을 꾸어라.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액션, 행동을 취해라. 대한민국 희망전도사 서진규 박사. 가발공장 여공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미 육군 소령이 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데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책과 강연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며 희망의 롤모델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서진규 박사의 인생 역정과 그 속에 찾아온 희망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우리 방청객의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밝고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려서부터 의지가 강한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꼴찌에서 1등 하던 애예요. 꼴찌에서 1등. 예. 저 모습. 저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 어디 있습니까? 맨 예. 오른쪽에. 예. 저 때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풍문여고 다닐 때. 풍문여고. 예. 예. 저 때도 굉장히 예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눈이 아주 빛나네요. 네. 예. 이건 또 그리고 어떤 또 사진이에요? 또 학교 안에 이렇게 등걸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에 넷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은 계속 간직하고 계시네요. 예. 네. 정말 예쁜 소녀들이네요. 원래 태어나기는 원래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기장 밑에 있는 원래라는 어촌이 있어요. 오, 진짜 지명 이름이군요. 월하고 달 안이라는 월내. 네. 그게 원래. 근데 지금 원래 태어나기는 하셔서 제가 원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가부장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 어머니가 유독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좀 딸도 이렇게 이뻐하시는데 뭐 돈을 잘 못 벌으시고 좀 유순하다 보니까 좀 터프한 사람이 집안에 꽉 쥐잖아요. 바로 네네. 우리 어머니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대표적인 표정과 행동을 가진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버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술장사 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약점은 왜 많은 아버지들이 투잡디잖아요. 네. 원래 하는 잡 있고 나머지는 고, 스톱, 직구땡, 섰다 뭐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그걸 잡으로 생각하시고. 예. 뭐 돈을 뻥튀기 하려고 그 조금 벌은 쥐꼬리를 노력하신 거죠. 예. 그런 남편 한번 만나봐요 이제. 아니에요. 노력, 그렇지. 그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노력이죠. 근데 의도는 실패하는 노력을 자꾸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힘들죠. 초등학교는 그러면 또 초등학교는 이제 부산 서면에 있는 성지에서 그 3학년까지 다니고 그때 이제 제가 꼴찌에서 1등을 하고 뭐 바보 짓을 하고 아무도 기대를 안 걸던 아이. 그러고 혹시 정신박야가 아닌가 할 정도의 상태의 아이. 그랬는데 제천으로 이사를 가요, 4학년 때. 중국 제천이요? 예. 예. 제가 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6학년 되던 해에 예. 저희 언니를 시집을 보냅니다. 네. 그 맏딸이 시집 가니까 이제 둘째 딸, 딸은 둘밖에 없으니까. 예. 그 둘째 딸이 엄마가 술장사로 바쁘니까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해야 된다. 예. 그때부터 환경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죠.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 추위 속에서 부엌이 다 밖에 있으니까 예. 그 얼음물 녹여가지고 밥하고 막 일요일 되면 개울에 가서 얼음 깨고 맨손으로 빨래하고 6학년짜리 요만한 게 지옥이 근데 진규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힘든 환경에서 또 원망하고 아니면 겁먹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는 몇 명은 오기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가 그중에 한 사람이죠. 그 변신을 트랜스폼을 해요. 완전 변신. 네. 그 바보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해요. 왜? 예. 이게 왜 이렇게 부당한가? 오빠는 왜 늦게까지 자도 되고 나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밥해야 되고 왜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고 예.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차별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미래만큼은 이런
지옥 같은 삶 속에 나를 두지 않는다는 그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개울에서 발발 떨면서 빨래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얘를 나는 살려낸다. 그리고 얘에게 다시는 그 지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려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6학년 때 개울가에서 생각해낸 게 그겁니다. 아버님은 인자하시고 예. 자상하신 편인데 어머님은 엄마가. 회초리로.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었어요. 상반되는 결심. 한쪽은 엄마 두고 보세요.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 그 말한 거 그거를 다 덜어 삼키게끔 내가 꼭 보여드리고 말 겁니다 하는 그 분노의 결심. 예. 또 아버지를 보면은 그 추운데 자전거 타고 철도에서 일하셨거든요. 보일러실에서. 그러니까 막 발발 떨면서 그 얼음길을 가로등도 없는데 역으로 이렇게 막 사라져 가는 걸 보면은 막 그리고 어깨도 쫄하고 빼짝 말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 막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면 눈물 넣어서 그냥 막 속으로 맹세를 하죠. 아버지, 나는 꼭 성공합니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하는 그 두 가지 결심을 항상 하면서 자랐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꼭 성공해야 되겠는데 뭐를 하면은 알아주는 성공이겠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박사 되면 성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사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꿈이 있으면은 이게 등대불이 돼요. 등대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이라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등불을 켜고 나면은 내가 어디 암흑 속에 쓰러졌어도 나에게는 나를 인도하는 불빛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박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공부 잘하면 박사 된다. 야, 이 공부야말로 나의 동아줄이다. 너무도 고맙다. 그 학교에서도 무시받던 아이가 학교 성적이 올라가니까 선생님, 학생들 다 대우가 달라요. 야, 하루하루 막 그런 성과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공부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학교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6학년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2등,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1등을 해버리잖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집에 와서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얘 나중에 좀 큰 인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부탁도 안 하는데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벌써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못 가셨다고요? 이거는 왜 예, 그런 건가요? 그렇게 도우려고 아니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대학까지 보낼 돈은 없는 거죠. 결국 가발 공장 직공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작은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작은 집에서도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거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하니까 보기 싫잖아요. 거기다 엄마는 제천에서 막 술장사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가라고 내쫓고 그래서 거기서 가발 공장을 다니는데 박사가 되고 그게 나는 암행어사인 줄 알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금의 한양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딱 졸업을 하고 나니까 가발 공장에서 그것도 막 공장 직공들 그 당시에도 많이 무시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뭘 만들어내면은 태도가 문제라는 게 내가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는 것마다 다 퇴짜예요. 검사에서. 그럼 그걸 성공을 해야지 돈을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이게 통과를 못하니까 며칠 굶고 주변 사람들이 불쌍해서 밥 사주고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이제 꿈은 깨졌다. 꿈은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배고파서 찾아간 게 바로 관악산 골프장 식당 종업원. 그러고 또 거기서 이제 다시 그 자극을 받아요. 오는 손님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가 68년, 69년이었으니까. 아이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 종업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막 무시하는 걸 당하면서 나는 또 이렇게 짓밟으면은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그게 있잖아. 저력이 있잖아. 네. 그 사람들 덕분에 그걸 저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월급이 10,000원이었는데 거기에 한 뭐 3분의 1가량을 들이면서 영어 회화를 배우러 가요, 제가. 예. 근데 뭐 일주일에 1시간 배워가지고 많이 안 늘어요. 예. 해보셨겠지만은 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뭐 또 이제 사랑도 만나게 되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못하고 그 집이 또 해필이면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차버리고 당시에 잘 나가던 어떤 차관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시련의 파괴력이 참 무섭더라고요. 실현하니까 죽을 용기도 생기고 실제로 옮기려고 혼자서 아는 데가 한강뿐이라서 한강까지 갔어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딱 뛰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못 뛰어요 또 야,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지금 겨울이지. 우리 엄청 추울 텐데 이거. 바로 그런 그거와 같은 엄청 맥락. 차가운데 이거. 네. 그래서 딱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장 쉽게 죽을 방법 찾으러 다니는데 제 눈에 띈 게 바로 미국 가정에서 식모 구한다는 신문 광고 쪼가리 하나. 야. 예, 순간적으로 이거다. Who's gonna tell you when it's too late? And who's gonna tell you things aren't so great? 여기까지가 당연하다. 1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느낌이 딱 온 거죠. 예, 이제 2막으로 들어가야죠. 예.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리 박사님의 인생 2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기는 이제 미국의 아리랑이라는 한국 최고의 식당, 뉴욕 최고의 식당. 저기에선 또 거기서 저는 맨 앞에 자켓 입으신 분. 예, 네. 맨 앞쪽에 오른쪽에 앞쪽 무슨 식당 일을 하신 건가요? 웨이트레스. 예. 웨이트레스 했어요. 예. 오. 지금 예. 또 사진이 한 장이 떴는데요. 이거 아, 요것도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가 그 1년 후에 대학생이 돼요. 버루크 칼리지라는. 예뻐요. 저는 네. 따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하고 뭐 똑같이 생겼어요. 네. 딸이 붕어빵이라고 하니까. 예. 근데 저런 시절이 있었다우 나한테도. 아니 응. 불과 1년 저 시절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학 대학 들어갔고 들어갔죠. 예. 그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너라고 한번 뭐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법이 있느냐.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죠. 영어도 화장실 겨우 찾아가는 실력에 뭐 원웨이 티켓 가지고 예. 그렇게 미국에 도착을 했었는데 젊은데 예. 뭐는 못해 여기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한국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죠. 자 식당 일을 하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그럼요, 한 발 해야죠. 내딛게 됩니다. 예,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결심은요? 이제 처음에는 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핵심이었지만은 딱 먹고 살게 되고 나니까 아리랑에서 버는 게 1,000불이었어요. 한 달에. 71년에 1,000불이면 큰 돈이었어요. 돈이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높을 때예요. 예, 달러 가치도 높고 한국에서는 그 3,000불에 우리 아버지가 집 이전하는데 3,000불밖에 안 들었던데 나는 1,000불씩 벌었었어요. 그 꿨던 돈 다 갚고 또 한 달에 10불씩 아버지 엄마한테 보내드리고 엄마한테는 제발 이 가시나 가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라는 뜻이 담겼고 신난다. 아버지한테는 제발 이거 직구땡에 갖다 주지 말고 맛있는 것 좀 사잡수세요 하는 예. 그런 의미로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야죠 사람은. 일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예. 수단이요. 목표는 계속 박사가 되어서 암행어사로 금의환영하는. 끝까지 박사에 대한 집념은 그럼요. 버리지 않았네요. 안 버렸죠. 이제 낮에는 대학생, 저녁에는 식당에서 그 또 일을 웨이트레스를 하는. 근데 행복했어요. 그때 뭐 쉽지 돈도 않죠. 많죠. 거기다가 또 대학생이 저 하나뿐이니까 한국에서 오는 뭐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뭐 다 나 만나서 특별 팁을 주시고 대학생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재벌 아들들한테도 청혼이 들어오고 뭐 외교관한테 청혼 들어오고 뭐 완전 23, 24살 이 얼굴에 그리고 예쁜 젊은 얼굴에 그러니까 야 정말 어느 정도 신바람 난 생활이었는지 그러니까요. 아주 제1 황금기였어요. 예, 꿈이 그때는 있고 뭐 또. 또 날씬했죠 저도. 네. 아니 그렇게 예쁘셨기 때문에 또 이후에는 결혼도 하게 되시죠. 저는 하나의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긍정화하는 또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뭐 남편이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됐어도 참 다행이었다.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부인을 우습게 알고 부인을 이렇게 구타를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남편을 죽일 계획도 안 세웠을 거고 그런 죽이려고 했다가 딸이 불쌍해서 딸이 가여워서 내가 가여워서 그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고 그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운명의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것은
바꾸는 단추를 열고 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 자신이다. 예. 근데 그렇게 피신처로 찾아간 군대가 저의 인생에 완전 엘리베이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들어간 거죠. 이야, 서준규 박사의 인생의 사진 세 번째 사진입니다. 네.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보죠. 진짜. 쯤에요. 어쩌면은 그 비관적인 결혼 생활에서 엄청난 사건이 휘말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군의 길, 그것이 인생 최고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갔더라도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그런 좀 본능적인 그게 있어요. 제가 또 사병이 됐을 때는 처음에 훈련 살인마가 안 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니까 도피한 곳이. 예, 우리 딸이 8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그 딸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보내고 근데 보내기 하루 전날 제가 또 유산을 했어요. 또 임신을 한 줄 몰랐어요, 그 사이에. 예. 그랬는데 군에 입대를 하려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병균이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병균 때문에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대 전체에 동양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그런 속이었는데 잘하면 좋은데 이 만신창이의 몸에 훈련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도착을 해놓으니까 후보를 하는데 200명이 뛰는데 내가 무슨 숨이 막 3분만 뛰어도 막 끊어질라 그러고 막 뛰다가 거기에 쓰러져서 혼자서 막 울고 있으면은 6척이 넘는 흑인 교관이 쫓아와가지고는 야, 너 군인 자질도 없는 게 왜 여기 와가지고 속세게 당장 때려치고 나가라고. 와,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예, 그러다가 결심을 했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냐. 그게 또 거기서 이제 또 창의력에 의해서 스스로한테 막 그랬어요.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막 이런 말을 지한테 만들어서 해줬어요. 2달 보병 훈련 끝날 때 200명 중에서 1등으로 졸업을 1등. 했습니다. 이제 장교 예, 사병이었는데 예. 제가 또 한국에서 이제 발령이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 우리 보급실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저는 상병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그거를 고쳐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엉망진창인 보급실을 8군 전체에서 1등을 만들어요. 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 제 능력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밀어주는 거죠. 네. 결국 81년 3월 21일 소위 임관을 하잖아요. 한국을 떠난 지 딱 10년. 10년 만에. 예, 미군 소위가 되죠. I hear your name whispered on the wind. It's a sound that makes me cry. I hear a song blow again and again through my mind, and I don't know why. I wish I didn't feel so strong about you like happiness. 자, 서준규 박사 인생의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졸업 사진인데요. 네, 드디어 하버드 박사 학위를 따고 졸업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딸과 아들입니다. 네. 아, 따님이 영락없이 젊었을 때에 엄마, 그러네요. 복쟁 뭡니까 붕어빵. 예, 붕어빵. 야, 교수님하고 같이 셋이서 같이 지금. 저 이제 졸업식장에 했어요? 예, 졸업식장. 예. 졸업식 끝나고 예, 예. 가방 메고 있잖아요. 학교 다니던 가방, 학생 가방. 예. 몇 년도예요, 저게? 2006년 6년도였어요. 6월 8일.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입니다.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그거는 군에 있을 때 예. 그 지역 전문가라는 과정에서 저를 이제 군에서 떨어뜨렸잖아요. 예.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라고 해가지고 일본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거라고 군에서 장담을 하기 때문에 일본 남자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게 나한테 무기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죠. 하버드 하면은 미국에서도 깜빡하거든요. 예. 한국, 일본 깜깜뻑이잖아요. 이거 뭐 완전 만년 예, 만능 열쇠. 예. 그래서 내가 하버드를 가야 되겠다. 40 중반에. 40 초반이죠. 40 넘어서 하버드에 도전을 해요. 예.
한번 해보자. 그 마침 또 87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졸업장을 땄어요. 네. 그러니까 88년에는 제가 하버드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내가 실패를 하면은 진짜 우수한 장교들이 갈 길이 진짜 막히잖아요. 나는 실패의 증거가 될 거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온 혼신을 다해서 했더니 2년 후에 졸업할 때 A- 학점 따면서 하버드 석사를 따버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박사였잖아요. 하버드에 들어와서 석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박사 과정 여기서 신청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박사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예, 첫 해. 예. 그런데 그 포기 안 하죠. 떨어졌지만 예. 이듬해 또다시 도전을 하죠. 거기에 전 세계에서 32명이 지원했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딱 2명 뽑았어요. 예. 그중에 50%가 바로 40 중반이 된 이 아줌마 박사 과정 합격. 제가 말씀 듣고는 신난다. 절로 모르게 탄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야 통쾌하다.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미리 드릴게요. 대단하신 게 저 서진규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따님도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심리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공부하란 말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반대로, 역으로, 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러니까 걔는, 그 엄마는,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야 당연히 공부하지. 왜냐하면은 공부를 해놓고 식모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공부를 해놓으면은 20살 됐는데 보니까 식모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싫더라. 그러면 나에겐 초이스가 있다. 나는 공부를 해온 사람이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꿈이 생기면 그걸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 행복하다면 나는 밀어준다.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뭐 사람들이 우리 딸도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참 자기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4시간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엄마가 함께 했다는 것을 자기는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글 썼더라고요. 군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15년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미군에서. 근데 사실 저는 딸이 군대에서 4년가량 경력은 괜찮은데 계속 군대 남아있는 건 좀 아깝더라고요. 네. 그럼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소령이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너는 너무 아깝다, 사실 군에 있기는. 네. 한마디에 군대 딱 옷 벗고 나가더라고요. 아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아기 키우면서 그 남편이 외교관이거든. 네네. 그래서 지금 외교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예. 그 시험을 치러 워싱턴 DC에 가 있습니다. 자, 참, 오늘 저 강연도 듣고 또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너무 짧죠? 참 이게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진규의 시작을 듣잖아요. 네. 진규의 그 과정을 듣잖아요. 네. 그리고 결과를 듣잖아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나를 살려야 된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그 자식들한테 맨날 야단만 치지 말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행복하다. 엄마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해가면서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들은 얘기들 비법들 그거 다 자식들이나 거기 조카들이나 전수해가지고 주변에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주변이 성공하면서 콩고물 떨어지잖아.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아직 다 못 이룬 꿈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뭐 박사의 꿈까지 막 하버드 박사까지 되니까 제가 외교 일을 잘하잖아요. 그 군인 외교관이 바로 외교 일인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저한테는 보여요. 인생에서도 해결 방법이 내 눈에는 보여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전문가로도 물론 사명감도 있었지만은 그 비법이 보이니까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American Dream, 이 성공 비결을 우리 딸과 손자, 자손들에게 이제 자산으로 남겨주면은 이걸 우리 딸이 또 엄마를 닮아서 언변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걸 스토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가 또 다른 꿈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제 스토리는 책이 있고 뭐 CD가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죽고 없어도 뭐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죽고 없어도 후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건 이미 남겨놨으니까 이제는 너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네. 아니고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 정말 가슴에 새겨둬야겠네요. 네.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 보니까 힘들다고 또 쉽게 포기하고 지쳤던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라 좀 힘이 되는 롤모델 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